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전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하고 이렇게, 여기는 충청도잖아요. CU로 끝나잖아요. CU, SU, 뭐, 돌굴로 와유, 뭐, 이렇게. 경상도는 벤나, 벤나 이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코드가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조금 열정적이에요, 대구는. 그러니까, 목소리만 커요. 하여튼, 목소리만 커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국수 먹으러 옆에 갔었거든요. 국수를 여름인데 그렇게 뜨겁게 줘요? 저 사람이 왔다고 놀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열치열이라고 막, 뜨거운 국수를 넣어가지고 제가 3분의 1도 못 먹고 왔어요. 여기 열정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게스트를 초대하면 초대해 주신 분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사업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제 기간은 좀 됐는데 저는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열정이나 끈기나 그리고 먼저 해내신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꿈을 키우고 그분들을 보고 따라온 사실은 결과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경북 청도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했어요. 청도는 유명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벌써요. 저는 CD를 낸 적도 없고 오디오를 낸 적도 없는데 벌써 저를 다 안다고 하시길래 근데 다니니까 되게 민감했어요. 뭐지 그러면 나 가면 나 할 이야기 없는데 이게 단데? 이렇게 뒤에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청도에는 첫 번째가 감이에요. 반시, 없을 반, 시 이래가지고 시가 없어요. 감에. 그래서 먹으면 시 없는 수박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시가 없어요. 근데 청도에 있는 감을 다른 지역에 심으면 시가 나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감을 청도에다가 심으면 또 시가 안 나요. 신기하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뭐 느끼냐 하면 환경을 저는 생각해 보는 거 환경. 나 혼자 바뀌려고 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개인의 의지로 안 되는데 이런 좋은 긍정적인 기운이 도는 곳에 나를 그냥 맡겨놓으면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던져놓으면 스스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감나무를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웃겨도. 두 번째가 소싸움이에요. 소싸움. 언젠가부터 거기 시골에 소싸움이 들어와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워요. 이게 경마처럼 이제 돈을 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발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싸움을 시키는데 인간의 욕망이 정말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그 애들 싸우기 싫어하거든 진짜로요. 근데 막 억지로 붙여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근데 붙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재밌는 게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국소와 거기도 한일전이 있습니다. 한국소와 일본소가 싸울 때는 정말 재밌어요. 뭐든지 한일전이 재밌어요. 근데요, 한국소가 많이 적어요. 몸무게가.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무게가 덜 나가요. 그런데 이게 붙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소는 정말 끝까지 버텨가지고 뿔이 찔려가지고 피나고 막 이런데도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상대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막 끈기로 상대방 소가 혀를 막 내밀면서요, 침을 흘리면서 막 도망가요. 그럴 때 보면 진짜 짜릿해요.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사업에 또 접목을 해보면,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덩치가 아니고 투지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메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한순간 열정을 낼 수 있는데, 그때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촌에서 자랐거든요. 보기에는 강남 같지만, 이렇게 커버하려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끈기, 근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근데 아메는 왜 좋냐 하면, 아메는 서로 안 싸워도 되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고, 슬로건처럼 헬핑 피플이잖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어떤 이렇게, 상대의 꿈과 희망을 원원하면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이 일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영업 할 때도 그렇게 살았지만. 세 번째는 유명한 게, 이제, 남촌댁. 정확하게 저희 어머니, 호예요, 이게. 성함은 이필수 여사, 호는 남촌댁. 저희 어머니는 21세기에 사시는 문맹인이세요. 학교를 전혀 못 다니셨어요. 지금 가구가 지금 시골에 청도 가면 한 20가구 남았을라나?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배출하신 분이죠. 아주 훌륭한 자회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지금.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자식 자랑을 한 적을 제가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자식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랑받을 짓 한 적도 없어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인정식을 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우시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우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꽉 깨물고 사셨겠죠. 악착같이 사셨겠죠. 들어오셔가지고 막 걸성걸성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들어오셔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야야 내가 진짜 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대단한 줄 몰랐는데 정말 여기 와보니까 진짜 네가 대단한 일을 해냈네. 우리 아들 장하다 이러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와 감동이었어요. 언니.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에요.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 다이아몬드 때에서 받은 칭찬이에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 있는 청도에 가면 주로 이제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만 나와도 학교에 현수막이 붙어요. 거기 대학 가는데 제일 방해한 애가 저예요. 맨날 걔들을 놀자 그래가지고 축구하자 그러고 놀러가자 그러고 뭐 그죠? 뭐 이렇게 동네에 막 이렇게 장난치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말썽 부리고 다니고. 근데요 지금 스카이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훨씬 값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학교 찾아가가지고 현수막 좀 걸자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꿈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운동하는 애들 좋아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확 낮아집니다. 그 체육 시간에는 제가 애들을 가르칠 정도로 선생님이 오늘은 창규 네가 좀 가르쳐라 애들 이 정도로 제가 운동을 잘했었거든요. 잘하게 보이죠. 날렵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가르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방해됐었나 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한 분도 네가 운동 잘하냐고 묻지 않고 뭐 운동 쪽으로 갈 마음이 있냐고 물어본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때 내가 완전 바보 됐어요. 바보. 근데요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니는 성적이 안 돼서 애들 압도적인 지지로 인기가 좋으니까 압도적인 지지로 반장이 됐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성적이 안 돼서 못해 반장 안 돼라고 했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와서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진짜 아메가 준 이 기회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완전히 바보 같은 물고기였어요 그때 정말. 근데 기회를 주고 아메는 제가 그렇게 꿈 많은데 꿈이냐고 물어보고 꿈 하나 주고 기회 주고 격려해주고 도전하도록 하고 잠재력을 끄집어내주고 지금 혹시 은사님이 막 저기 뒤에서 저를 다 보고 계신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정말 속썩이던 걔가 다이아몬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된 걸 보면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메 할 때는 이 사업이 저한테 뭐냐고 물었을 때는 두 분도 고민 안 하고 바로 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희망. 근데 지금 아메가 당신에게 아메이란 나에게 아메이란 물으면 저는 고민 안 하고 추억 창구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추억이 그냥 창고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써야 될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죠. 들어가 보면 다 오래된 물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한테는 아메이가 그런 거예요. 추억 창고예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은 아메이밖에 없어요. 이 아메이라는 창고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씩 끄집어내면 너무 행복해. 오늘도 올라오다가요. 맨날 보던 구름이고 산인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주님 만든 세상 어찌리 아름다운지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와요. 진짜 막 미치겠어요. 막 감사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야, 아메이 너 도대체 아메이 뭐니? 너 어디 너 배로서 왔니? 막 이런 거예요. 저는 와이프는 공기가 다르대요. 키도 안 큰데 공기가 다르대. 하여튼 막 다니는데 막 다르대요. 너무 다르대요. 하여튼 너무 행복하고요. 자,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했냐 하면요. 좀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막연하게 나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도구는 모르겠는데 정말 꿈을 잃고 헤매는 청년들에게 난 꿈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강력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직장생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동은 다 신성합니다. 어떤 노동이든 다 신성하고 괜찮은데 저는 제하고는 안 맞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롭게 뭔가 도전하면서 성취해 놓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나는 내 20대 중반, 내 나이 20대 중반 정도 되면 내 이름으로 된 카페를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막 시크릿했어요. 정말 시크릿했어요. 경상도 말고 개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고 있을 거야. 내 나이 20대 중반 되면 내 이름으로 된 카페를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을 막 했는데요. 정확하게 27살 되니까 제 이름으로 된 카페 전창규잖아요. 카페 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의 힘을 저는 굉장히 믿어요. 그때 이미 한 번 믿어봤습니다.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건 그때 한번 믿었어요. 120% 빚을 내서 시작했어요. 사람이 꿈에 미치면요, 다 해냅니다.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즐겁지 않다는 것도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사업 설명하는 것도 재밌고, 데모하는 것도 재밌고, 그냥 재밌어요. 결과는 제 마음만큼 나오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이 가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외치고, 딱 시작했는데 빚이 120%. 27살 나이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미치니까 막 다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일수도 하고, 뭐 친구들한테도, 친척들한테도 미쳤어, 얘가 일단. 미쳤어. 막 돈을 빌려가지고요. 1억이 넘는 돈을 만들어서 가게를 짠 하고 했는 거예요. 약 100평 정도 되는 가게. 직원 13명을 구해가지고. 간이 크죠, 그죠? 꿈이 너무 강했어요. 꿈이 컸어요. 짠 했어요. 짠 하고 보니까 친구들이, 너는 그럴 줄 알았다면 대단하다고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오픈을 딱 하고 나니까요,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야, 너는 뭔가 좀 특별났어. 너는 될 줄 알았어.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메이도 이 코러스 넣는 분들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1년 있다가요, 경험이 없으니까,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단속하러 나왔어요. 합동 단속하러 하러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영업 정지가 나온 거예요. 법이라는 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 경험 있는 분들은 삭삭삭삭 이렇게 잘 빠져나가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다 걸리면 다 걸어요. 나라 법이 그래요. 경험이 없으니까 한 1년 정도 하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한 2년, 3년 하면 벤처 타겠다, 야, 이거. 한 5년 하면 건물 사겠는데, 막 부풀어 있는데요. 다 빚이잖아요. 근데 1년 있다가요, 영업정지 3개월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5년을 연명하듯이, 집착하듯이 제가 이걸 잡고 온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이제 파산하기 직전에, 한 1년 정도 됐나? 파산하기 직전에, 가게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손님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형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니까 이제 족발 팔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밖에서 족발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이제 쓸고 있고 저는 안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었어요. 앉아서 뻘쭘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길래 제 손으로 이제 꽂았어요. 듣다 보니까 아메이더라고요. 2개 연속으로 들었어요. 아메인 걸 알고. 그리고 막 혼자 막 울고 있잖아요. 막 웃다가 울다가 막 있잖아요. 얼굴 막 불글불글 하다가 막 손에 막 힘 불끈 주고요. 막 이랬어요. 그 2개 연속으로 들었어요. 연속으로 듣고 제가 그 형한테 바로 이야기했어요. 형, 나 여기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다 오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하시면 알겠지만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한 번 초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웃기는 애예요. 쥐가 와가지고 카세트를 넣어가지고 듣고 울고 웃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 형 진짜 동공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메를 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떤 애가 하나 탁 나와가지고요 하겠다고 딱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형 많이 놀랐어요. 많이 당황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좋은데 막, 있잖아. 감추려고 하는. 그게 막 더 웃겼어요, 막.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있다고 그래, 다음 주에.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사업 설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순간적으로 저를 얼마나 절망시킨지 몰라요. 제가 막 파산해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자연을 파산해가고 있는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될 것 같아. 뭐, 없이 시작해도 된대요. 지금 막 파산할 지경이니까. 없이 시작해도 되는데 바로 비전을 본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있다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이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사업 설명이라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거의 한 밤새다시피 진짜 잠도 안 오고 일주일을 막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사업 설명이라고 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처음 들은 사업 설명에서 한 10분 정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 어떤 게 올라왔냐면 신같아! 이런 게 막 올라와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초지일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초지일관 지금까지. 그리고 저한테 알려준 그 스폰서님은 기약에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기약에 난 자식이 쥐가 나와가지고 알아서 딱 한 거잖아요. 저밖에 없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갱신을 안 해가지고 지금 저 밑에서 저 밑에 소비자로 지금 제품 쓰고 계십니다. 그거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이제 강하다. 이걸 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어요. 한 1년 동안. 그분, 저한테 알려준 그 형 말고 업라인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딱 붙어서 1년을 다녔어요. 와, 진짜 행복하대요. 이거는 막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는 막 신경도 안 써요, 이제. 난 다시 희망이 생겼어. 너무 기분 좋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업을 했어요. 제대로 배우기도 하고, 그 스폰서님한테. 비교 실험이라고 데모도 막 배우고요. 막 사업도 하고, 다니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다 1년이 지났는데, 그 스폰서님이 능력이 좀 많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할 게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았어요. 1년 있다가, 바쁘다고 다른 작업이 있는 거를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가셨는데, 바이 짜이찐 하셨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속에서 고아가 된 거죠. 1년 이제 만에 너무 행복했는데 막 미치겠는데 이제 저한테 알려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행복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제품을 한번 팔아보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제품을 한번 팔아보자. 이래가지고요, 청도에 이제 엄마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차 트렁크 뒤에, 그때 이제 좀 큰 차였어요. 트렁크 뒤에 하고 뒷좌석에 하고 제품을 가득 싣고, 엄마! 내가 내려갈 테니까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할머니들 좀 모아봐요. 제가 제품 좀 팔아야 될 테니까. 그럼 내려갈게요. 제가 내려갔어요. 막, 동네 우리 마당에 막, 할머니들하고 아주머니들 많이 와 계세요. 청도에는 의리 있어, 시골에 가면은. 남촌 댁 아들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줘야 돼요. 일단은. 사주고 봐야 돼요. 막 많이 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이 되게 작거든. 시골에 가면 진짜 작거든요. 다 못 들어오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교실은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팔아야 되니까. 다 못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리시면 한 3분만 들어오세요.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바리바리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예, 또 한 3분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또 보여드리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다 팔고 오고. 그래도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희망이었어요. 이 자체가. 이 제품이 희망이고 아내가 그냥 희망이었어요. 저는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또 몇 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요. 창규야 너는 마사지 안 해줘? 이러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 마사지 하러 많이 다니셨거든 아주머니들이. 순간적으로 한 몇 초 고민했어요. 제 인생 모토가 뭐냐면 선빵 후조치입니다. 선목표 후 노력이에요. 사람은 비전이죠, 비전. 꿈과 비전을 차놓고 일단 가야 되니까. 선빵 후조치. 되죠? 다음 주에 올게요, 제가 이러고. 온다고는 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스폰서님도 안 계시고, 여자 파트너도 없고, 답답해요. 하기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옆에 형제그룹 사장님이라고 아줌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어렵지만 좀 부탁드렸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마사지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청도 시골에 내려왔는데요. 진짜 과감도 아닙니다. 옛날에 구들방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주 끓이는 방이 있어요. 막, 이게 시커멓게 타 있어요. 막, 그래, 가보면 지금. 진짜 크거든, 길거든요. 막 여기 있어요. 할머니, 아줌마한테 여기까지 누워가지고. 창규 왔나? 예.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다 팔릴 거니까. 화장품 다 팔릴 거니까. 아마 그분 한 3시간, 4시간 했을 거예요. 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보여주고 나면 저는 이렇게 또 비교 실험해서 이렇게, 제품 이렇게 가져가고. 근데 끝나고 오는데 정말 찝찝해요. 내가 하는 거면 괜찮은데 너무 찝찝해요. 그리고 폼클렌징 하나 사드리고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말씀 못 드리고 막 이래저렇게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다시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려는데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오늘 같은 미팅 자리에 나오는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갑자기 예전에 그냥 저한테 알려줬던 도와줬던 그 스폰서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알려주지는 말지. 키우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알려줘가지고 이거 나 머리 아프게 진짜. 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소리 살짝 원망했어요.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생각을 바로 바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근데 갑자기 그 스폰서님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나 한 6개월만 해주고 갔으면 내가 과연 정말 이 아메이 비전과 가치를 봤을까? 어쩌면 그래도 1년 내가 그래도 이게 비전을 보고 아메이 사업의 가치를 알고 가주셔서 그때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막 진짜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인사를 드려야 돼요. 갑자기 너무 행복했어요. 6개월, 3개월 만에 그만 안 둬주신 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그 잡고 제 희망 하나 잡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진짜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최후의 보루다 이제. 파산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이미. 그래서 이제 차에서, 돈이 없으면 이제 차에서 자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막 일단 하루 이렇게 벌어가지고요. 돈이 있으면 이제 찜질방에서 자고 이랬어요. 한마디로 이제 거지 같은 생활을 했어요. 노숙자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이제 청도하고 대구는 한 30분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때는 장사했기 때문에 차를 큰 거 사가지고, 엄마가 제가 몇 달 동안 집에 못 갔는데 그걸 얼마 전에 아시게 됐어요. 왜 제가 못 간지에 대해서. 제가 차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자고 그렇게 살던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네가 안 왔구나 이러시더라고.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진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 진짜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미국 본사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마음은 부풀어 있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싹 봤어요.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동병상련의 아가씨 한 명이 계셨어요. 거기 말은 안 해요. 우린 동지예요. 아메를 같이 하는 동지. 딱 보니까요.
말은 안 하는데 이분도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안 계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의 성공 비결 물으라고 그러면 저는 감사해요. 감사. 지금 있는 것들이 절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일어나면 아침에 침대에서 탁 걸쳐앉고 감사기도부터 해요. 어느 날 순장 모임에 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뭐 주십시오 대부분 다 뭐 주십시오 이러는데 주십시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저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기도가. 아이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니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루 중에 대부분이 감사기도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무조건 감사. 오늘 나오는데도 감사하고 여기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막 너무 감사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저는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인 줄 알았어요. 정말 불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멋진 곳에서 세미나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거, 스폰서님이 바로 앞에서 지금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 함께 뛰어주시는 거,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어떤 정말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해내신 분의 어떤 노고와 땀과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 감사, 진짜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와이프도요, 이제 스폰서링 없애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요. 에이씨.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번씩 안부 묻는 사이였어요. 잘 내려갔냐, 뭐 포항에 있었고, 저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었고, 이렇게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잘 내려가세요. 이러고 이제 그러는 정도의 사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잘 내려가세요. 이러면서 농담 삼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제 마음속으로 어땠냐면, 이제 최후의 보루다. 저 여자를 내 여자를 만든 것 같겠다. 내가 이제 할 거 다 해봤다, 진짜.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나 진짜 암이밖에 없는데,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좀 잘하고 싶고, 좀 빨리 성공하고 싶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제가 싹 본 거예요. 보니까 저기 있어. 진짜 이 사업의 가치를 아는 분이야. 비전을 아는 분이야. 평소에도, 사업적인 파트너, 저런 남자 파트너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세가 너무 좋으니까. 예. 저는, 이건요, 평소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의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입은 것이 얻어먹는다.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녀라. 이게 명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네가 없이 살아도 항상 깔끔하게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 생활 속 명언이 너무 많습니다. 입은 것이 얻어먹고, 벗은 것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파산하고요, 그렇게 진짜 거지같이 살 때도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항상 이런. 그러니까 와이프는 정말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대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잘 사는 줄 알았대요. 엄마의 명언이 빛을 발하는 시기였죠, 우리가. 잔소리 같아도 진짜 다 그게 명언입니다, 보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명언이었어요, 엄마 말씀이. 그럼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살짝 이렇게 떠보려고. 사장님, 그래, 뭐, 예, 잘 되시죠? 근데 사장님, 결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야 좋죠. 이러는 거예요. 반 농담 비슷하게. 제가, 그럼 저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요. 저야 가보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속에서 막 농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그게 막 살짝 막 뉘앙스가 떨리는 거야. 알잖아요. 삘 있잖아요. 삘. 탁 떨리는데 농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제가 혼자 진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혼자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 이제 끝났어. 진짜 이제 막 내 인생 이제 파란만장이야. 막 이러고요.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어떤 미팅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다가 내려오면서 유통단지에서 제가요, 바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사장님, 우리 어차피 고하고, 이렇게 우리 외롭고, 우리한테는 아메이밖에 없고, 응? 그런데, 우리 막 이참에 인수합병 해가지고, 우리 M&A 해가지고 우리 일 한번 내봅시다. 단요, 제가 지금 파산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사장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지? 하지만요, 제가 다이아몬드 피는요, 제가 선물해 줄게요. 저하고 결혼합시다. 하루 만에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멋있죠? 제가 생각해도 조금 멋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요. 저하고 제 각본에 없던 대답이었어요. 고백을 했는데 멋있게, 예, 그렇게 해요. 이럴 줄 알고 저는 당연히 그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사장님 저에 대해서 뭐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각본하고 다른데. 저에 대해서 뭐 아냐고 묻는 거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또 아메이에 또 이상한 불문율이 있었어요. 지금도 통해요. 절대로 상대방이 나이를 묻거나 뭐 학력을 묻거나, 그죠? 지금도 통하잖아요.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묻지마 원칙 때문에 우리 아는 게 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같이 아메이를 하면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저희들은. 아주 순수했어요. 그녀와 나는 아멘을 같이 하고 있는 동지다.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이유 3가지. 아주 논리정연하게요. 첫 번째, 가족의 반대. 2번째, 나이 차이. 그리고 3번째, 자녀 문제. 2세 문제.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논리정연하더라고요. 첫 번째, 가족의 문제. 사람들 가면은 가족들 다 반대할 거예요. 다 반대할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그런 자영업을 하면서 살았던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거기에 벌써 성장해붙을 거예요. 사장님, 맞습니다. 가족도 반대하지. 친구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할 거예요. 근데요, 이거 아세요? 제가 자영업 할 때 가족 포함, 친척, 친구, 나 아는 지인들 한 명도 저보고 이거 해보라는 사람 없었어요. 자영업 할 때.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막상 가게 딱 차려놓으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야, 니 대단하다. 진짜 그럴 줄 알았다. 창근이랑 할 줄 알았다. 니 좀 특별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 각본대로 되어갈 겁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헷갈려요. 헷갈려 할 거예요. 얘들 잘 살까? 3년 지나도 헷갈려 할 거예요. 쟤들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아메 하더만 참 별짓을 다 한다요? 이럴 거예요, 막. 입방을 막 찍을 거예요.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저희들이 잘 살고 뭔가 결과를 내고 뭔가 우리가 꿈과 꿈의 인수합병으로 뭔가 결과를 내면 완벽하게 우리 아이를 인정해 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각본처럼 됐어요. 정말 각본처럼 됐어요. 제가 옛날에 저보고 이제 꼬마 신랑이라고 막 놀렸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어려요. 2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2번째가 나이죠, 나이. 나이가 저는 많으면 한 3, 4살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 많으면. 그래서 1, 2살 정도 차이 나겠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을 한 거죠, 먼저. 선뻥을 날린 거죠.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경상도에 또 이게 남자들 불문율이 또 있어요. 낙장불입이라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담지 않는다. 책임진다. 순간적으로 진짜 많이 놀랐어요. 나이 이야기를 듣고. 나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나이가 어려 보이는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분 잘못이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일단은 제가 고백을 한 거죠.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또 시스템에서 배운 걸 바로 적용을 했죠. 사장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스템에서 맨날 배우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꿈이 없어지는 순간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그런 나이가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장님. 통과! 그래서, 3번째, 자녀 문제. 사장님. 자녀 문제 정말 저 대리만족 많이 하고 싶었어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요. 정말 농구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고, 야구도 시키고, 2세에 대한 진짜 꿈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우리가 결과를 내고, 우리가 나중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면요. 집에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업하는 파트너들의 2세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집 찾아올 거예요. 그래요. 뭐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아니면 또 우리 파트너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됐어요. 문제 없죠? 이러니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 3가지를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봉했죠. 목표를 날렸죠. 비전을 줬잖아요. 그럼 비전만 주면 안 돼요. 우리 사업을 해봐도 그래요.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반드시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팔로우 필요해요. 그게 24시간, 48시간 원칙이 있어요. 저는 연애도 원칙에 입각해서 했어요. 시스템대로. 절대로 제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틀 안에 이분이 가서 비전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내려가지고 포항 가가지고 비전 보여주고 왔어요. 사장님, 우리 벤처 탈 거예요. 우리 진짜 멋진 전원주택 살 거예요. 우리 암에 있잖아요. 우리끼리 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내려.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헷갈려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헷갈려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쩜 되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살겠는데. 그리고 2달 만에 결혼해버렸어요. 2달 만에. 그냥 저는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배운 대로. 자,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이 차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엄마를 소개시켜 드리러 갔어요. 아메 너무 싫어하셨거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소개를 시켜 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요. 저희 집에 제품도 하나도 안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놔도 안 쓰고 그냥 다 이렇게 처박아 놓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래도 자식이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소개시키러 간다 하니까요. 저희 집이요. 전부 다 아메이 제품으로 깔끔하게 세팅 탁 된. 우리 엄마 진짜 멋지다. 더 멋지다. 그 모습을 보고 와이프가 또 반해서 저한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사드리러 갔다가 뭐 책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뭐 노트 같은 거 버리려고 마당에 내놨는데, 그게 보고 계속 헷갈리겠죠. 사업적으로 말고는 아는 게 없잖아요. 야가 혹시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와가 이상하면은,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버리려고 나눈 그 노트가 일기 노트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적은 일기 노트. 군대 갔다 온 노트. 이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와이프가. 보니까요, 그 일기장을 보고 야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벌써 고등학교 나이에 나는 크게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너 이러면 안 돼. 정말 목표와 뭐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매일매일 진취적으로 이런 내용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등학교. 그걸 보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와이프도 네일샵 하다가 파산했어요. 와이프는 미국에서 5년 살다 왔어요. 와이프도 꿈이 많았어요. 정말 배운 게 없어요. 보면요, 정말 박사 같아요, 박사.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지적이고요. 너무 많이 배운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이분이요, 이걸 풀기 시작하면요, 드라마, 영화, 한 몇 편씩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요, 이거 암 환자를 돌보러 가가지고 사랑가마니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또 거기 끝나면 또 가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막 결혼해가지고요. 처음 결혼하자마자 이 이야기 끝나고는 여보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됐어? 다음은 어떻게 됐어? 이거 물어보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봤는데 본인도 힘드니까 나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는 살기 싫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 미국에서 와서 내일 기술을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영어 알파벳도 몰랐어요. 가가지고 5년 동안 네일을 배우고 와가지고 이제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가 이제 포항에서 네일 샵을 토탈 샵을 차려보자 이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 롯데 백화점이 생겨버리고 거기에 이제 체인점이 생겨버리고 IMF가 와버리고 그래서 거의 망한 거예요. 여기도 망한 거예요. 둘 다 망한 사람이 만난 거예요 지금. 그때 꿈과 꿈의 결합이 시작된 거죠. 간절함과 간절함에 이제 인수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만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맙시다. 이렇게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각자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아메이 제품 전부 다 2개. 청정기도 2개, 정수기도 2개, 핀도 2개, 다 필요 없잖아요. 다 2개예요. 막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진짜로. 다른 거는 다 없어요. 19평이 시작했어요. 19평. 타청에 있는 19평. 월세 30만원. 보증금 300만원. 그러니까 둘이 차 한 대, 마티즈 한 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에피소드가 이게 각자 사장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밥을 차리고 진수하고 성찬이하고 많이 차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어색하니까 밥을 차려놓고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창규 사장님 식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이거? 일단 앉았어.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이건 홈미팅인지, 이건 신혼생활인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랬어요. 저녁 되면 사장님 먼저 시술 칠래요. 이거 말을 안 하는데 뭔가 크로스라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진짜. 하셨습니까, 사장님? 네, 일어나시면, 이러고, 계속, 사장님. 1년 지났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친구들이요, 너희들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냐? 이러고. 결혼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나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제. 우리 좀 말 놓고 편안하게 합시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게 사학과 미팅도 아니고 결혼생활도 아니고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놓읍시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말을 놨어요. 이야, 모든 것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을 놓기 시작하잖아요.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을 한번 높여보세요. 싸움 횟수 확 줄어들 거예요. 말을 놓으면 일단은 편해지잖아요. 편해지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 강도가 되게 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 모욕하게 되고 인격을 모독하게 되고요. 완전 극한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몰랐잖아요, 저희들은. 사장님 할 때는 좋았어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싸울 일이 없었죠. 서로 존대를 해주니까, 대우를 해주니까. 결혼해서 말을 놓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의 독이, 이거는 침보다 더 아프고 진짜 엄청 아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싸우는 대부분이 돈이었어요, 돈. 막 건드려, 이게 막 건드려. 심장을 너무 힘드니까 둘 다 파산했으니까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다시, 사장님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로 합시다. 사람들 있을 때는 말 높이고, 사람들 없을 때 좀 편안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 있을 때는 말 높였다가 안 나왔다가. 와이프 저보다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싸울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보고, 야, 니 몇 살이고, 임마! 진짜.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 저 CCTV 한번 달아봐야 되는데, 제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요번에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돼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이 스토리 진짜 맞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핀은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딱 하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인정식 때, 제가 오늘 드디어 다이아몬드 핀을 선물해 주게 됐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집에 탁 내려가는데요. 마! 다이아몬드 임마, 니 혼자 했나 임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씨가. 예, 누님, 이러고. 남자 가오 좀 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맨날 있잖아. 제가 말 실수하면, 입잔다. 강의하고 내려오면 제일 불안한 게 와이프예요. 다른 분은.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처세술은 와이프한테 다 배웁니다. 저는 책이 따로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안티가 없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혼생활 시작된 거예요. 사청. 와이프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저 안동 사람이거든요. 예의하면 그냥 끝이에요. 예의. 모든 게 예의예요. 제가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도요, 다른 리더분, 원래 알고 있던 리더분들 걱정한 거예요. 저 양아치 같은 애하고 결혼해가지고 우짤라노. 어떤 분은 저보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하더라고. 왜 저런 떨거지하고 결혼을 하지? 이러더라고. 와, 근데 충격받았어요. 물론 좀 갖춰지지 않은 모습, 좀 거칠은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뭔가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게 너무 심했어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얼굴에 건드리지 마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할 때 막 나 건드리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리더분들이 왜 걔하고 결혼하냐고 꼬마 신랑 데리고 어떻게 살라 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와이프가 비전을 본 거예요. 얘는 잘 키우면 돈 된다. 이걸 안 조금만 다듬으면 야는 뭐 알겠냐는 거지. 야는 조금만 다듬으면 야 나중에 돈 될 거야. 이거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이프가 정말 유명하고 저는 이름도 막 너무 남자인데 좀 나서고 싶고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나서고 싶고 난 존재감도 없고 와이프만 자꾸 이렇게 사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나도 좀 그러 하고 싶은데 나서고 강의도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탁 여보 저는 완전 그때는 강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여보 기다려. 기회가 올 거야. 기다려. 기다린 거예요. 또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뭔가 하고 싶다. 나 뭐 기여를 하고 싶다, 팀에. 뭘 하고 싶다. 기다려.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니까, 야, 이제 좀 기다렸으니까 이제 좀 투입해도 되겠다 싶었나. 어떤, 땜빵. 대타. 어떤 분이 사회를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탁 했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됐거든, 항상 와이프가. 그때 딱 나갔는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제 무대에도 서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 뭔가 이제는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처세술에 돼가요. 제가 와이프만 자랑하려고 해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신혼생활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티즈 한 대. 그러니까 포항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진짜 꿈을 키웠어요. 이게 비가 샜어요. 비가 오면 왼쪽에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오므려가지고 운전했어야 됐어요. 둘이 차가 마티즈 한 대였어요. 그리고 집은 19평 월세. 그리고 그때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입이 약 한 50만 원 정도 둘이 합쳐서 각자 차를 가지고 있었죠.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각자 차를 가지고 있어. 아주 좋은 차는 아닙니다. 근데 그 차도 너무 행복해요. 각자 차를 가지고 있고요. 집은 48평이 됐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수입은 억대 연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가 준 결과치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냐, 아메이를 통해서.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야,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재밌게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10년 내가 아메이를 했어. 별로 치는 대가는, 제가 자영사업에 비하면 진짜 치는 대가가 없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결과치를 보니까요, 이건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사회로부터 은퇴했습니다. 3년 전에 젊은 사람이. 어디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한테,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잖아요. 꿈이 너무 많았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인간 도리하고 싶어요. 사람 도리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자유롭게 살면서 뭔가를 성취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대학교의 슬로건이 공무원을 양성하는 대학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20대는 도전해야죠. 모험해야죠. 부딪히고 깨보고 다시 일어나야죠. 그게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도전해야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면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대우대 해준다 하잖아요. 그 경험치를 인정해줘서. 우리는 페이만 들어버립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러니까 그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그러면 나라의 미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건 20대, 30대들이 젊은이들한테 저는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슬로건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해요. 부딪히고 깨져봐야죠. 그 젊은 사람들 특권 아닙니까, 특권. 아메에서도 그냥 거침없이 하라고 그래요. 많은 건 알지만 파트너들한테. 이 바다에 고래가 살아요, 고래가. 내 마음속에 진짜 고래 한 마리 안 키우면 진짜 청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큰 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이게 10년 지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결과를 보니까요. 너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너무 귀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결과치가. 이게 또 그냥 오느냐. 이 귀한 거는 또 그냥 오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항상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정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아메에서 치른 대가를 한번 생각해 봤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네가 아메에서 아무리 대단한 대가를 치러봐라. 자영업하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된다. 자영업할 때 반의 반도 안 된다. 치를 대가가 없어요, 아메. 그래서 아메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아메밖에 없잖아.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봐봐. 뭐 이랬어요. 지금은 그냥 한 6개월, 1년 해보고 오세요. 자영업 아메 어려우시면 한 1년 정도만 자영업 한번 해보고 오세요. 괜찮아. 예. 그래도 아메 비전 보고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혹시 자영업 해보신 분은요, 이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만 보기만 하잖아요. 저는 세상에 이만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만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른 대가, 미팅밖에 없어요. 미팅. 여기 먼저 하신 분들이 세미나 36분 나오면 누구나 2년에서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다 된대요. 물론 기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된대요. 나머지는 잘 안 들렸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이미 저는 파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3D 업종이 있었어요. 그때 파산하고 제가 아메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했던 직업을 헤아려 보니까 한 10개 정도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와, 2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옮겨 다닌 게. 그 기간 동안에. 다 손가락질 했어요. 그때는 이제 3D 업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 5일 근무가 없었어요. 그 3D 업종은. 다 6일. 뭐 급하면 일요일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오늘 같은 세미나는 항상 토요일 날이 있어요. 토요일 못 노는 거예요, 저는. 세미나는 와야 되는데. 미팅밖에 없다고 하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미팅만 지키면 되는데. 나는 아메밖에 없는데. 나 그냥 미팅밖에 없는데. 난 미팅만 사서 하면 돼. 정말 미팅을 목숨같이 여겼거든요. 퇴근하는데요. 8시에 강의가 시작하면 이게 막 할 일 없이 막 잡아두잖아요. 막 스트레스 극에 달해요. 제때 안 가면 저는 막 그게 스트레스 극에 달하는 거예요. 막 최대의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진짜 스폰서가 없을 때도 제가 세미나를 혼자 1년 다녀본 적도 있거든요. 외롭습니다. 이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미팅 가면 반겨줄 스폰서, 안녕해주는 스폰서, 잘가 해주는 스폰서, 이거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년 동안 스폰서도 없이 파트너도 없이 세미나 한번 다녀보세요.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컥 그러니까 세미나 끝나고 나서 2층 올라가가지고요, 구석에 가 있어요. 부끄럽잖아. 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그때 이제 아가씨 사장님이었죠. 와가지고요, 커피 한 잔 탁 건네면서 사장님 커피 한 잔 하세요. 탁 전해주는데 이 사람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예술이더라고요. 그분 대뿌리긴 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저는 우선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되면요, 세미나는 가야 되지. 나는 세미나밖에 없는데 내 미래를 밝게 해줄, 나를 정말 내 미래를 환하게 해줄 거는 진짜 아미밖에 없는데, 이 미팅밖에 없는데 이걸 사수해야 되는데 안 놀려줘요. 토요일 날 노는 날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노는 날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장님한테. 평소에 잘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디 들어가면요, 제가 한 20군데 중에요, 어디 들어가면 한 3분의 2는 내가 니 케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미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자영사학과 마인드가 딱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평소에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세미나 갈 때쯤 되면 저런 이렇게 이제 부탁드리기도 하고, 핑계 대기도 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한 4-5번 하면요, 레파토리가 없어져요. 더 이상 못 빠져요. 주로 세미나를 사수해야 되니까. 그럼 직장을 옮겨. 또 여기도 레파토리가 끝나면 직장을 옮겨.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메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팅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옮겨 다녀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많이 옮겼더라고요. 제가 치른 대가는 진짜 이게 제일 큰데, 이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대가 치르고 제가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40대 초반 나이에 사회로부터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사람돌이 할 수 있고 이건 저한테 가장 큰 겁니다. 사람돌이 하는 거는. 아메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엄마의 엄청난 이야기 지금 눈물이 확 나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십니다. 막내인데.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치매를 걱정하시더라고. 치매를. 치매 안 걸려야 되는데 치매 오면 어떡하지? 치매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말로 치매를 걱정하시더라고. 결론은 치매가 오십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꿈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일찍 아버님 여의고 혼자 사신 어머니한테 제가 가문을 바꿔보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제가 진짜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저를 선택해준 와이프, 이렇게 다이아몬드 핀을 설문해주겠다는 그 2가지 약속이 오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탁 이랬거든요. 이루어졌는데 엄마는 기억을 잃어버리죠. 완전히는 아닙니다. 읽고 나서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길래 누나가 이제 경주에 있는 요양원에 말도 안 하고 맡겨놓은 거야. 2주 동안. 2주 뒤에 찾아갔는데요. 눈이 풀려가지고 사람이 거의 뭐 진짜 이게 뭐 진짜 사람 눈이 아니에요. 다 풀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올라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짐 정리해가지고 제가 집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목소리 톤이 2톤 올라갔어요. 눈이 2배가 커졌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엄마 제가 모시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로 아멘했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모시게 해줘서. 진짜 이야기하면서 이걸 계속 되뇌면서 왔어요. 제가 그러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내가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했거나 내가 아멘이 아닌 도구로 뭔가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 엄마 못 보실 거 뻔한데 엄마 나한테 너무 각별한 사람인데 엄마만 생각하면 미치겠는데 이렇게 엄마를 내가 보내. 난 막 대못을 받고 살 것 같은 거야. 대못을. 막 진짜 대못을 받고 살 것 같은 거야. 탁 모시고 나니까 내가 아멘이야. 이러려고 내가 한 거지. 아멘. 이럴 때 내가 아멘 하려고 한 거지. 돈이 다가 이런 분들 보면 진짜로 저는 웃겨요. 그건 진짜로요. 돈 많아가지고 써보고 쓸데없어가지고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돈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고 행복을 지켜주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이 인쇄 수입이 그럴 수 있는 도구예요. 아마 엄마를 모실 수 있는. 혹시 그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보셨어요? 인생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전 나이 안 많습니다. 인생 정말 그렇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생해가지고 우리 키워놨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한다 보면 할아버지로 태어나요. 노인으로 태어나서 가면서 아기가 돼요. 그래서 아기로 돌아가십니다. 그 주인공이. 엄마가 딱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엄마가 다시 아기가 돼서 저한테 오십니다. 알아요. 그저께 병원 갔는데 이게 대장에도 종양이 생긴 2cm짜리. 안 한다는 거야, 수술. 의사가 바로 해야 된다고.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때까지 살았는데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얼어 죽는다.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포가 가난을 기억한다. 막 세포가 가난을 기억한다. 막 이런 세포 하나 알라리가 막 가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게 돈이에요. 엄마는 돈에 한이 맺히신 분이에요. 지금 모시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체력은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기억은 좀 깜빡하시지만 체력이 너무 좋아져요. 잔소리 얼마나 잘하시고요. 코러스 얼마나 잘 넣고요. 야,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해본 그 경험치가요. 단순하게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치매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거 한번 했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자존감이 확 떨어져. 내가 짐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수명이 바로 단축됩니다. 정말입니다. 자존감을 낮추면 절대로 안 돼요. 치매원들한테. 했던 이야기도 하고. 우리 아메이 똑같잖아. 했던 이야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도 하고. 엄마 괜찮아 했던 이야기도 하고, 설거지 해놔도 내가 또 하면 되니까 잘했어 이러고, 빨래 해가 한 번 더 해야 돼 잘했어 이러고, 했던 이야기도 하고 칭찬하고. 이야, 아메이를 했는 게 치매 어른 모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짱이에요. 버릴 게 없어요. 아메이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도. 와이프도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와이프가 안 모셔보다 보니까 좀 모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알아들으라고 큰 소리 조금 내는 건데, 이제 엄마가 이제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와이프한테, 여보, 모시는 건 누구나 모실 수 있어. 진짜 미안하지만, 와이프한테. 모시는 건 누가 모셔도 모실 수 있어. 어떻게 모시느냐가 중요해요. 저희 누나가 말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경상도 스타일은 그러면 시비 거는 조예요. 엄마 막 뭐라 해요. 그러면 누나가 모시는 거 하고 뭐가 다르냐고. 누가 모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모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메이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이프를 고를 때도요. 와이프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와이프를 고르느냐가 중요한 거야. 남편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번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저는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껴요. 아, 암이 뭐지? 사람돌이 하는 거.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었는 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메이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아메이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메이의 창업 이념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에요. 이거 자유로워졌네? 창업 이념 진짜 맞네? 와, 자유. 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자유로워. 엄마도 모시고, 와, 진짜 맞다. 가족. 그래, 나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길 때 내가 모시려고 이거 했는 거잖아. 가족을 다 다시 문식해줬어. 가족, 희망. 와, 망해가지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암에 하나 보고 희망도 하나 보고 이때까지 왔는데, 와, 정말 이거 맞구나. 보상. 제가 그냥 일반적인 수입으로 1,000만, 2,000만 원 벌어도 엄마 모시기 안 쉬울 것 같아요. 아메가 준 거는 우리한테 준 거는 인쇄 수입이잖아요. 인쇄 수입. 어떤 변수가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인쇄 수입. 이 보상. 와, 진짜 맞네, 4개. 와, 이거 진짜 다 이루어졌네. 와, 아메 대박. 진짜야, 진짜야. 제가 요즘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변수입니다, 변수. 특히 남자분들은 이 이야기가 제일 와닿나 봐요. 변수. 변수가 찾아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변수가 찾아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요 말 한마디 했는데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지금 보세요. 사회적으로 보세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저는 사업 설명을 하면 맨 앞에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엑스표를 해놓습니다.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 변수를 대비할 수 있는 건요, 변수의 진짜 대부분이 돈으로 찾아오는 변수거든요. 한마디로 인쇄 수입만 준비해 놓으면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아메가 우리한테 주는 게 인쇄 수입이잖아요. 어느 순간 내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인쇄 수입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지금 변수 한번 보세요. 아니, 프랜차이즈 회장님이 잘못했는데 왜 가맹점주들이 다 피해를 보냐고요. 아니, 경주에 사시는 분들 지진 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대요. 본인이 집 없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봤대요. 조리도 꺼면 간헐적으로 와, 간헐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또 치킨집을 차리시고. 이거 내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미사일 하나 들여왔는데 망하는 회사는 왜 그렇게 많아요? 사드라는 미사일 하나가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많냐고요. 이 변수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쇄 수입밖에 없어요. 그렇다 또 가정의 변수. 엄마 나 미대 갈래요. 엄마 나 음대 갈래요. 저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말도 한 번 못 꺼내봤어요.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축구 선수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말도 한마디 못 꺼내봤어요. 갈래요 하는 순간 얻어맞을 것 같아서. 뻔하니까. 그러면 애가 꿈을 발견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행복해야 될 이 시간에 둘 다 너무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다 돈이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모든 게 아메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와서 딱 돌아보니까요, 추가 수입 100만 원 벌려고 했는 그 일이 아메이가 약속해준 그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은 진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엄청난 시간을 보냈냐? 10년요. 아니, 이거 안 했어도 직장 생활 했을 거고, 이거 안 했어도 자영사업 했을 거고, 서리대 업종 했을 거고, 뭐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20대, 30대를 아메의 청춘을 아메에 다 바쳤습니다. 아니, 아메에 안 바쳐도 다 합니다. 어디에서 바치든 다 바쳐야 되잖아요. 시간을 다 가는 겁니다. 어디서 보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진짜 저한테 진짜 그런 것 같이. 자꾸 이제 성공 노하우를 좀 알아야 돼요. 노하우. 그래도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신가 봐요. 노하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려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자와 함께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정말 웃기긴 웃기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자와 함께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스폰서님이죠. 결과를 가지고 계신 스폰서님. 그전에는 진짜 편한 사람들만 만났어요. 친구들도 다 편하잖아요. 다 편한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경에 있었어요. 저는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민방위 훈련을 갔는데요. 와, 30분 전에 가가지고요. 노트 가지고 가가지고요. 맨 앞자리에서 적고 있더라니까요. 그 민방위에서 적을 게 뭐 있습니까? 주적은 북한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앞에 앉아가지고요. 다 휴대폰 보고 자고 이러는데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요. 적고 있으니까요. 교관이 울라하더라니까요. 감동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이게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 몰라요. 환경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스폰서님 진짜 좀 어색하고요. 불편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여기 성공하러 왔잖아. 나 그렇게 모든 거 다 투자해가지고 자영업해봤는데 나한테 돌아온 거 파산이야. 그럼 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저 스폰서님, 우리 멘토, 저분 따라해서 그냥, 저분 닮아서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나 진짜 저분처럼 닮고 싶다. 나 진짜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때부터 편한 사람 안 만났어요. 불편해도 어색해도 안 맞아도 스폰서님, 좋아도 스폰서님, 안 좋아도 스폰서님, 다 스폰서님, 그냥 스폰서님.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또 큰 성공자를 만나십니다. 큰 성공자분들 다 계시니까. 저는 불편하더라도 그분하고 있기를 저는 있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노하우가 그거라면 진짜 그거예요. 그리고 진짜 한눈 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한눈 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익만 추구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한테 이 기회를 준 함께한 스폰서한테 영원히 로얄티를 보내고 저는 진짜 저분한테 나 의리 지켜도 나 그것도 멋있다고 생각한다. 나 정말 그것도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 아메이 나에게 아메이란 그러면 좀 앞으로는 추억창고에서는 바꾸고 싶어요. 아메이는 의리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정말 어렵다 아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많이 안 살아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저 아르바이트 할 때 저기 인천에서 했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시간이 잠깐 남아 1년 동안 제가 나이트에 근무를 해봤어요. 오이로. 근데 2달 만에 1등 해버렸어요. 인천에서. 2달 만에 1등. 거기에도 터세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압니까? 그 하찮은 알바하는데, 잠깐 하는데도요. 그 터세 많아가지고 맨날 맞았습니다, 저녁에 가면. 그냥 고등학교 때요, 이게 막노동, 한겨울에 하수구 밑에 들어가서 합판 떼내는 거. 머리 찍히고. 그리고 제가 중고 이거 하면서요, 3D 업종 하면서 중고 배달하는 일이 있어요. 업소용 취급하는 데는 냉장고, 반죽기 이런 거 있죠. 손 한번 찍혀보셨어요, 이게? 손톱이 바로 훅 빠지면 시커매졌다. 그럼 냉장고가, 이게 업소 냉장고는 크죠? 엄청 커요. 이걸요, 엘리베이터에 안 실립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아요, 그거? 이불 깔고요, 계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거 쿡 찍혀요. 그럼 피가 나요.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자영업 하면서요, 사람들이 술을 취급하잖아요, 저는요. 이제 카페고 레스토랑이고 하니까. 이성 없는 사람들 상대하면 진짜 피곤합니다. 말이 통해야지, 뭘. 말이 통해야지. 인격 모독적인 말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다 참아내야 됩니다. 다 참아내야 됩니다. 정말 니까짓 게 어디 부르고요. 행패 부리고요. 직원들 폭행하고요. 집을 던지고요. 그러면 그럴 때 노래 한 곡 들어야 돼요. 그때 백이성의 오늘도 내가 참는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오늘도 내가 참는다 하면 참아야 돼요. 그렇게 참아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도 저한테 돌아온 결과가 빵이에요. 파산. 저는 아메이만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품 좋잖아요. 데모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요. 참 너무 감동인 거예요. 좋은 제품 쓰고 같이 쓸 사람 있으면 같이 쓰면 되고 아니면 통과하면 되고 같이 쓸 사람이 있으면 같이 쓰면 되고 아니면 통과하면 되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난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 착각에 대한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이런 거 맞아요. 나는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도요. 정말 착각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녀 두 분이요. 이렇게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잘 돼가지고 애프터를 했어요. 차를 타고 이제 촥 데이트를 가려고 이제 딱 가는데 터널 안으로 탁 들어갔는데 문이 갑자기 툭 잠겨버렸어요. 여자 깜짝 놀랐어요.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런 거요. 그 남자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잠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가 어메 나 60km 안 넘는데요. 나 안 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착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착각하는 거는. 이 일이 정말 진짜 기회를 주는 일이고 제대로 하면 인생 바꿀 수 있고 이야기하는데 피라미드 다단계다. 나는 못한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하고 같이 제품 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쓰면 되고 아니면 통과하면 되고 같이 쓰고 통과하면 되고 꿈 있는 사람 찾아서 같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 감정으로부터만 독립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저는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재밌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사실 자영업을 해본 제 경험으로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왜 사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완벽한 사업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른이라도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거의 평생을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제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헬핑 피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딱 되니까 저는 달력에 보면요. 달력의 맨 윗부분에 헬핑 피플. 오늘은 누구를 도울까? 오늘은 누구를 도울까? 이게 제 삶의 정의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다른 걸 더 찾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진짜 좋은 게 40대 가장으로서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나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나는 더 나은 것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이 안정감이 얼마나 저한테 행복감을 주는지 몰라요. 더 이상 더 나은 걸 찾지 않아도 돼요. 헬핑 피플. 창업자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그건 제 이야기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신 앞에 갔을 때
한 사람도 기회가 없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는 게 아메이의 창업자 이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해보고 꿈 하나로, 저는 꿈 이야기밖에 없어요. 할 이야기가 꿈 이야기밖에 없어요. 꿈 하나로 버텨왔는데 저한테 이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누군가도 저처럼 이렇게 뭔가를 찾고 있는 분이 간절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가 그 사람한테 간다면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가 막힌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름대로 이 사업의 정의를 내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왜 좋으냐면, 저는 진짜 라이프 스타일 있게 살고 싶어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 있게 살고 싶어요. 라이프가 붙어있는 단어거든요. 라이프와 스타일이 붙어있어요. 라이프는 누구한테 다 주어진 겁니다. 라이프는 공평하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스타일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원용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안 가꾸면 잡초밭 돼버립니다. 저는 우리 인생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선물이 누구한테 다 주어졌는데 이거 안 가꾸면 잡초밭 되는 거고, 이쁘게 가꾸면, 스타일 있게 가꾸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저는 직장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정하고 그게 맞는 도구를 찾았어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저는 아미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저는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저는 완벽하게 아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라이프 스타일 있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혹시 노래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어느 날 포항으로 내려가는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7, 8번을 듣는데 7, 8번 다 눈물을 흘렸어요. 다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그 노래에 정답이 있대요. 매일매일 꿈꾸라는 거예요. 후회 없이 꿈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지. 바로 이거지. 제가 오늘 머리를 깎고 온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깎다가 미용실을 갔어요. 단골이에요. 저희 소비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많은 사정이 있어요. 갑자기 오늘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머리 깎으시다. 말씀드려도 될라나? 이러면서 제가, 저는 꿈이에요. 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장님은 뭐예요? 사는 목적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없어요.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점심 때 있었던 이야기. 저는 꿈이 없어요. 원장님, 좋은 말씀 하나만 인용해 드릴까요? 이랬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꿈이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순간 나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 듣는데 왜 이래 슬프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집에 식구가 있어요. 자녀는 없는데 애들 2마리가 있어요. 양이를 키워요. 하나는 사랑이, 하나는 아랑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어릴 때 술 드시고 오신 걸 제가 하고 있대요, 그대로. 오늘 딱 들어갔는데요. 한잔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이가 귀여움을 많이 떨어요. 순놈이에요. 사랑이 일로 와봐. 그래요. 사랑이 일로 와봐. 앉아봐. 마, 너는 사는 목적이 뭐야? 얘기해봐. 아빠한테 얘기해봐. 진짜로. 얘기해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니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임마. 맨날 먹고 사고, 임마. 뭐 하는 게 뭐고, 니가. 맨날 먹고 사고. 니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니 이야기해봐봐. 니 사는 목적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얘가 듣다가 획 돌리부는 거예요, 고개를. 그래, 제가, 이 새끼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어디 이 새끼 어른 이야기하는데, 고개를 돌려. 이러니까요. 옆에서 와이프가 보고 있다가, 옛날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나한테 와 그러노! 하시잖아요. 뭐 잘못했다. 나한테 와 그러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본인도 한 번씩 물어요. 아니, 그래,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건 아니잖아. 맨날 먹고 사고. 이 뭐야, 임마. 사는 목적이 뭐야, 임마. 정말 오늘 원장님하고 매치가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저는 꿈이 유일하게 정답이라고,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달라요? 사랑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꿈 없이 사는데. 영화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영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도 자살을 해버립니다. 하루하루 무료한 그 시간, 그냥 반복되는 그 일상은 오히려 영생할 수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꿈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꿈꿔볼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거 20대, 40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아멘 어때요? 꿈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잖아요. 화이팅 해 주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마지막 만 한마 있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가. 저는 그래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밖에 없다. 제가 정의 내리는 이 아메이 사업은 제가 세 글자로 만들어봤어요. 제가 돈 사업이라고. 제가 돈. 이게 삼겹살집 이름이 아닙니다. 첫 번째요. 너무 재밌어요.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가는데요. 일반 일은 너무 처절해요. 과정이 너무 처절해요. 알아. 여기 가면 어떤 결과를 얻을지, 정말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될지 아는데 과정이 너무 처절해요. 아메요.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과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배우죠. 매일매일 건강해지죠. 매일매일 예뻐지죠. 사람들한테 건강을 선물해주죠. 뭐 심심하다 싶으면 여행 보내주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정이. 요리해서 먹죠. 싫다는 자꾸 먹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요. 가치 있습니다. 재미만 있고 가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헬핑 피플이 바로 가치 아닙니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희망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듯이 또 누군가 내가 뭔가 간절하게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고 또 누군가한테 꿈을 전달하고 꿈의 릴레이가 되는 이 사업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재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도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은 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지막은 진짜 돈이 돼요. 재미있고 가치 있는 데다가 돈까지 돼요. 이런 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쇄 수입 아닙니까? 인쇄 수입.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인쇄 수입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와, 인쇄 수입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자유함을 주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진짜 암의 제가 돈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철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종합을 해보건데. 세상에 이런 사업도 없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김종환 노래 보면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중간에 가사에. 제가 진짜 어쩌다가 단어를요.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영업할 때 어쩌다가를요. 와, 내 인생 어쩌다가 진짜 이래 돼가지고 나는 진짜 안 돼도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냐.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 이랬어요. 근데 요즘 쓰는 어쩌다가요. 와이프 진짜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지. 여보,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하지. 와, 진짜 예술이가 너무 행복하다. 이 사업 제대로 알아보시면요. 정말 어떡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지라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정말 믿음 하나 붙잡으시고 정말 재미있게 이 사업 비즈니스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다이몬드 클럽에서 같이 뵙고 같이 여행 다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